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흥미로운 자료들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특히 통계에 어느 정도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이 데이터 척도라는 거, 이게 왜 중요한지 오늘 좀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데이터 척도, 이게 뭐 통계 분석의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사실 보내주신 노트 중에 하나 보니까 이 척도를 좀 잘못 써서 해석에 혼란이 있었다. 뭐 이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까지 중요한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게 척도라는 게 단순히 데이터를 뭐 이렇게 분류하는 거, 그 이상이거든요. 데이터가 가진 정보의 수준이랄까? 이게 질적인 건지 양적인 건지 또 어떤 계산이 가능한지 이걸 딱 정해주는 기준이에요. 이걸 만약에 간과라면 분석 방법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결과 해석까지 완전히 다 어긋날 수가 있는 거죠. 그야말로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셈이에요. 자료에서도 그 점을 강조하셨고요. 그렇군요. 첫 단추라. 그럼 그 핵심 척도들 네 가지가 공통적으로 나오던데 한번 살펴보죠. 명목, 서열, 등간, 비율 척도. 이름만 들으면 좀 딱딱한데 뭐가 다른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각 척도가 담고 있는 정보의 깊이, 그러니까 정보의 양이랑 종류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우선 명목 척도,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냥 이름표 붙이는 거죠. 성별에 남자 1번, 여자 2번 이렇게 붙이거나 부서에 영업팀 1번, 마케팅팀 2번. 숫자는 그냥 기호일 뿐이에요. 그래서 뭐 더하거나 평균 내거나 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죠. 아까 말씀하신 노트에서도 부서 코드 평균 내려다 실수했다는 게 바로 이런 경우죠. 예, 여기선 그냥 뭐가 제일 많이 나왔나, 최빈값 정도, 그 정도만 의미가 있어요. 그쵸. 부서 코드 평균 내는 건 진짜 의미 없겠네요. 그럼 다음 단계, 서열 척도는요? 만족도 조사 같은 거. 매우 만족, 만족, 보통 이런 거요. 네네, 맞아요. 서열 척도는 이제 순서가 중요해지는 거죠. 선호도 순이라든지 아니면 학점. A가 B보다 높고 B는 C보다 높고 이런 식으로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매우 만족이랑 만족 사이의 그 느낌의 차이가 만족이랑 보통 사이의 차이랑 꼭 같다고는 말 못한다는 거죠. 이 간격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평균을 내는 것보다는 순서상 딱 중간에 있는 값, 중앙값이 데이터를 더 잘 대표할 때가 많아요. 아하, 순서는 있는데 그 간격, 거리가 일정하지는 않다. 그래서 그냥 평균 내면 좀 왜곡될 수도 있겠군요. 맞아요. 그 리커트 척도 데이터 평균 낼 때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도 노트에 있었어요. 정확합니다. 예. 다음은 등간 척도인데요. 이건 순서도 있고 그 간격도 같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섭씨 온도. 10도랑 20도 차이, 이거랑 20도랑 30도 차이. 똑같이 10도 차이잖아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가 가능하고 평균도 의미가 있죠. 근데 절대적인 0점이 없어요. 온도가 0도라고 해서 온기가 아예 없다 이런 뜻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곱하기 나누기, 즉 비율 계산은 못해요. 20도가 10도보다 2배 따뜻하다 이렇게는 말 못하는 거죠. 절대 0점이 없어서 비율 계산을 못한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비율 척도는 이것까지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비율 척도는 등간 척도가 가진 모든 특징에다가 절대 0점까지 갖춘 거죠. 키, 몸무게, 거리, 소득 이런 것들이요. 0이 말 그대로 없음 그 자체를 의미해요. 키가 0cm면 길이가 없는 거고 소득이 0원이면 진짜 수입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덧셈 뺄셈은 물론이고 곱셈 나눗셈까지 모든 사칙 연산이 가능해져요. 2배 더 크다, 50% 늘었다 이런 비율 비교가 완벽하게 말이 되는 거죠. 그 자료에 있던 판매 데이터 분석이 딱 이 비율 척도 활용 예시였고요. 와, 이제 정말 명확해지는데요. 결국 어떤 척도의 데이터를 쓰느냐가 뭘 분석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석할지를 다 결정하는 거네요. 그럼 이게 실제 분석 과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직접적으로 연결되죠. 예를 들어서 명목이나 서열 같은 질적 데이터는 보통 빈도 분석을 하거나 카이 제곱 검정처럼 범주형 변수들 관계를 보는 그런 비모수 통계 기법을 주로 써요. 반면에 등간이나 비율 같은 양적 데이터는 평균 비교하는 T검정이나 분산 분석 아니면 변수 간 관계를 보는 회귀 분석 같은 좀 더 강력한 모수 통계 기법들을 쓸 수 있게 되죠.
만약 척도에 안 맞는 분석법을 쓰면 그 노트에서도 지적했듯이 통계 프로그램 돌려서 숫자는 나와도 그게 실제로는 아무 의미 없는 결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대표값을 쓸지, 평균, 중앙값, 최빈값 중에 뭘 쓸지도 당연히 척도에 따라 달라져야 하고요. 이야, 단순히 분류 기준이 아니라 분석의 신뢰도 타당성이랑 직결되는 핵심 열쇠였군요.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이 척도라는 걸 제대로 아는 게 여러분께는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가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데이터 척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여러분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그 결과를 해석할 때 실수를 줄이고 더 정확하고 설득력 있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힘이 된다는 거죠. 특히 그 연구 설계 관련 자료에서도 나왔듯이 데이터를 막 수집하기 전에, 그러니까 연구를 디자인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변수는 어떤 척도로 재야겠다. 이걸 명확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분석의 정확도 문제이기도 하지만 아예 연구 설계 단계부터 고민해야 할 핵심 요소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걸 또 시각화 쪽으로 연결해보면 또 다른 질문거리가 생길 것 같은데요. 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요즘 데이터 시각화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데이터가 원래 가진 그 척도 수준을 제대로 고려 안 하고 그냥 보기 예쁘니까 혹은 그냥 늘 쓰던 거니까 하고 특정 그래프나 차트를 그냥 쓴다면 과연 그 시각화가 객관적인 정보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부적절한 시각화 방식이 우리의 해석을 좀 미묘하게 하지만 결정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질문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각화와 척도의 관계?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네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데이터 여정에 좀 든든한 나침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